신동진 씨 좀 가만히 좀 있어봐요. 왜 이렇게 자꾸 제 옆에서 빙빙 도세요. 아우 어지럽고 정신 사나워. 아우. 지현 씨 무슨 얘기예요? 나 아까부터 그냥 제자리에서 아우, 어지러워. 얌전히 가만히 있었어요. 네? 그래요? 네. 아 근데 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빙빙 돌지? 어? 아우 어지러워. 아 잠깐만. 나 다이어트 너무 열심히 한 거 아니야? 아, 다이어트요? 난 역시 다이어트랑 안 맞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머. 아니 이저씨 왜 이래요? 119 불러야 되겠다. 저기 나도 어지럽네. 갑자기 왜 이러지? 아이고 아니 지현 씨 네? 정신 좀 차려봐요. 어지러워. 나 진짜 어지러워. 네? 아유, 좋겠다. 아이고 어지러워. 아유, 저기요. 아이고. 저기요. 아유, 저 좀 도와주세요. 어머. 아유, 저 좀 아니, 도와주세요. 김경아 씨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왜 그래요? 아니, 어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졌는데 네. 다리가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겠네. 저 좀 부축 좀 해줘봐요, 일로 와가지고. 아니 근데 아이고. 알겠어요. 내 사정은 딱한데 정말 딱하다. 지금 내 코가 석자. 왜? 나 지금 이 땅이 댐빈다니까 지금. 왜 이렇게 어지러워? 어지러워.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왜 괜찮으세요? 어지러워.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지금 게스트를 정식 초청해놓고 MC가 진행을 못하면 어떡해요? 어지러워서 그래. 그럼 뭐 내가 진행해야 되는 거야? 나 어지러워. 도대체 왜 그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대한민국 성인 5명 중 1명이 1년에 최소 한 번은 느낀다는 어지럼증. 하지만 증상은 다 다르다. 앉았다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도는 경우도 있고, 가만히 있어도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어지러운 사람도 있고, 갑자기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어지럼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 여러 증상들 가운데 놔두면 큰 병 되는 병적인 어지럼증이 있다. 단순한 증상이라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방치했다간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어지럼증. 하지만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만 수십여 가지. 대체 어떤 진료과를 찾아가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걸까? 명확한 답을 알고 싶다면 일단 해봐요. 채널 고정. 오늘 이 시간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윤석,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 방송인 김경아와 함께 내 어지럼증의 원인을 찾아보는 자가진단법은 물론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운동법, 그리고 어지럼증 예방에 좋은 음식들의 정체까지 잠시 후 모두 공개합니다. 네,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아니 아까 뭐 저도 그렇고 이렇게 다들 어지러워가지고 네. 아니 김경아 씨는 걷지도 못했는데 언제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이게 자본주의가 이렇게 뛰어나시네요. 위대한 거야, 자본주의가. 네. 카메라에 불 들어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죠. 그럼요. 덤블링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방송의 힘이었구나. 예, 시켜만 주세요. 네. 어지러움 증상은 누구나 이제 한 번쯤 경험해 봤을 법한 그런 증상인데, 네. 그 앞서서 이제 성인 5명 중 1명이 어지럼증을 느낀다고 이제 하는데요. 실제로 그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의 숫자는 매해 늘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 중에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겁니다. 네. 예, 나이가 들수록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는 네. 거죠. 실제로 5살이 많아지면 어지럼증이 생길 확률이 약 10% 정도씩 증가합니다. 그렇구나. 전 지금도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여기서 더 나이를 먹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실제로 지금 저는 앉았다 일어났을 때도 되게 어지럽고 맞아요. 자다가 핑 돌죠? 일어나면 핑 돌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빈혈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어지러우면 빈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은데요. 네. 실제로는 이게 혈액 검사를 해봐야 확인해 봐야 되지만 간단히 내가 진짜 빈혈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시청자,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도 댁에서 좀 해보실 수 있는 네.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우선은 2가지 방법을 네.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손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아, 자, 손톱이요? 이렇게 손톱을 보시고 한
한쪽 엄지손가락으로 반대쪽 엄지손가락 손톱 윗부분을 지그시 누르시면 혈관이 압박을 받으면서 손톱이 하얗게 변하는데요. 하얘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손가락을 뗐을 때 1초 내에 손톱이 색깔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손가락을 이렇게 뗐는데도 1초 내 원래 색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빈혈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젤레이를 해가지고 또 손톱을. 선생님, 그러면 지금 발톱으로 안 나오고 네, 발로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저 같은 사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준비해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눈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네. 자, 눈을 이렇게 보시면 눈 주변에 결막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결막이 있는데요. 네. 빨간 핏줄들이 한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거울 보고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주변의 결막에 핏줄이 네. 안 보이고 하얗다. 그렇다면 빈혈을 의심해 볼 오른쪽 수가 있어요. 눈 사진은 정말 하얗네요. 그렇죠. 난 빨갛다. 야. 핏기가 거의 없네요. 빈혈은 아닌가 보다. 네. 난 내 눈에 빠져들겠어. 아니에요. 아 근데 지현 씨 아내가 좀 빨개요. 아내가 하얀데. 안에는 하얀데 빨간 줄은 있어요. 네, 그 네. 빈혈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주의할 점은 이렇게 빈혈의 경우에는 의외로 어지러운 증상보다는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군요. 맞아. 그죠. 피곤하고 피부가 창백해지는 등의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예. 네. 그래서 어지럼증을 빈혈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의외로 어지럼증의 원인 질환은 정말 수십여 가지에 달하거든요. 특히 내 몸에 심각한 질환이 있을 때 어지럼증이 이상 증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방치하게 되면 이 질환에 따라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을 만큼 이 어지럼증이 지속된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네. 네, 잠시 후에 어지럼증의 원인이 어떤 건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지럼증을 개선하는 운동법과 음식까지 모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화면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셔서 생방송 오후 1시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에 질문 내용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지럼증이 있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 증상이 이제 조금씩 뭐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주변이 좀 빙글빙글 돈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앞이 좀 되게 그냥 뭐 캄캄하게 보인다, 뭐 아무것도 맞아요. 안 보인다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이제 증상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지럼증이 생겨도 병원에 어떤 과에서 어떤 치료, 어떤 진료를 받아야 될지 잘 그렇죠. 몰라서 어딜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 진료를 미루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상별로 요럴 때는 요런 진료과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 요런 증상별로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네.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몸에 힘이 빠지면서 어지럽다. 자, 이렇게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눈을 떠도, 눈을 이렇게 감아봐도 어지러움이 지속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일단 어떤 진료과를 가야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럴 땐 어떤 진료과에 가야 하는지 이제 네. 준비를 했는데요. 몸에 힘이 빠지면서 어지럽다. 네, 이런 분은 여기 이제 뇌 그림이 있고 신경과를 가야 된다고 돼 있네요. 뇌의 문제인 건가요? 그죠. 가장 조심해야 될 어지럼증 증상인데요. 네. 만약에 균형을 전혀 못 잡을 정도로 일어서지도 못한다. 아니면 몸의 한쪽 부위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같이 생기면서 어지럽다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런 각종 뇌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걸음걸이를 한번 보시면 뇌질환 유무를 확인해 볼 수도 있거든요. 걸음걸이요? 걸음걸이요? 걸음걸이를 보고 뇌 질환을 어떻게 판단할 어떻게 수 알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렇게 어지럼증이 있을 경우에 신경과를 찾아오시면 진찰하면서 걸음걸이를 한번 보게 돼요. 네. 먼저 뇌혈관 질환인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경우에는 한쪽으로 편마비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마비가 오면서 발을 질질 끌리는 듯한 걸음을 걷습니다. 네네. 한쪽이 문제가 그렇죠. 있는군요. 네. 그런데 만약에 다른 퇴행성 질환으로 손에 문제가 생겼다. 손에 네. 이제 위축이 생겼을 경우에는 균형을 못 잡고 이렇게 똑바로 걷지를 못해요. 술 취한 사람처럼 균형을 못 잡고 비틀거리면서 심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분들은 이렇게 약간 자세가 구부정한 자세에서
보폭이 좁은 이런 장걸음을 걷는다, 종종 걸음을 네. 걷는다. 그러면 맞아. 그런 거는 봤어요. 그렇죠. 파킨슨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지럼증 증상과 함께 걸음걸이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신경과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네. 나의 이 어지럼증이 원인이 뇌에 있는 건가? 네.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좀 있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롬베르크 검사라는 건데요. 네. 우선은 눈을 뜬 상태로요. 양발을 붙이고 양팔은 앞으로 나란히 한 후에 네. 정면을 바라보면서 한번 30초 정도 서 있으면 돼요. 네. 요 정도 네. 한 30초 정도 유지를 하신 다음에 같은 자세에서 눈을 감고 30초 정도 이제 좀 서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요. 네. 우리 몸이 균형을 어떻게 잡게 되냐면 눈과 이런 귀의 전정신경 네. 그리고 뇌, 신경계에서 외부의 감각을 다 받아들인 다음에 네. 통합을 하고 몸이 거기에 반응해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뇌나 신경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눈을 떴을 때도 비틀거릴 수가 있고요. 감을 때는 더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한쪽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평소에도 어지럼증이 그동안 이제 좀 있어 왔다는 있죠, 이지연 씨, 김경화 씨 한번 저 같이 어지럼증이 나와서 있어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 난 지금 우리 보는 시청자 데도 여러분들도 없죠.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네, 댁에서 해보셔도 좋을 것 이건 뭐 같습니다. 손쉽게 테스트 해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일단 눈 뜨고 하라고 그렇죠. 그러셨죠? 눈 뜨고 다리를 붙이시고 손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이제 눈 뜬 상태에서 30초 정도 한번 버텨볼게요. 근데 선생님 이거는 눈으로 어딘가를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사실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뇌 신경계에 문제가 있으면 눈을 떴는데도 비틀거리거든요. 아. 그걸 먼저 보시고요. 예. 네. 잠깐 이렇게 흔들거리는 정도는 괜찮죠? 네, 그 정도는 네. 괜찮고 약간 애매하다 하는 경우에는 다리를 약간 일자로 이렇게 핀 아.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게 힘드실 수도 있어요. 우선은 다리를 그냥 양측에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네. 요거는 괜찮은 것 네, 같습니다. 그 다음엔 감고 눈을 한번 한번 해볼까요? 감아볼게요. 네. 눈 감고 한번 버텨볼까요? 이것도 한 30초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눈으로 고정하는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맞아요. 살짝 이제 좌우로 몸이 살짝 비틀비틀하세요. 흔들흔들 네, 흔들흔들 할 하는데 수가 있는데 발바닥 어느 지점을 잘 누르면 쓰러지진 않아요. 이제 발의 감각이 정상이시기 때문에 네. 이 자세가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다거나 전정신경계에 문제가 있다면 이 자세도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유지를 하면서 정상인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두 분은 아주 잘하고 계세요. 비틀은 해도 이렇게 써도 쓰러지지 돼요? 않으면 네, 눈 괜찮은 한번 거죠? 떠보실게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증상이 있다, 서서 제대로 설 수가 없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떨려. 좋겠고요. 야, 일단 집에서 그냥 30초씩만 해보시는 것도 예, 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우리가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있을 때 이럴 네. 때는 이제 평상시에 술이나 담배 이런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예.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꾸준한 운동과 함께 나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어지럼증을 개선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점 알고 네, 계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같이 감사합니다. 들어와서 네. 그 다음 단계 또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은 뭐 뇌 이상 진단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네, 뇌는 정상인 다행히 것 같아요. 나왔네요. 이런 거 해보면 무서워. 네. 자, 이제 그 두 번째 어지러움 증상 또 이제 알아볼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죠. 주변이 빙글빙글 돈다. 네. 야, 이게 이제 이렇게 마구마구 어지러워. 돕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우, 아, 보는 것만도 어지러워. 돌아요. 일상생활이 참 힘드실 것 같은데요. 어지러워. 자,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경우는 어떤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한번 네. 보겠습니다. 짠. 이비인후과. 아, 이비인후과라고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50대, 60대 중년층에서 이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면 사실 걱정되는 거는 이 뇌신경계에 맞아요. 문제가 있을까? 예. 이게 사실 걱정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이 전체 어지럼증 환자의 약 80%가량이 귀에서 그 원인이
발생합니다. 네. 이게 귀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생명과 연관이 되지는 않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석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급성 어지러움증으로 응급실을 찾으시는 분들의 약 40%가량이 이석증 환자라고 하거든요. 네, 네.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저의 어지럼증이 이석증이에요. 그렇죠. 이석증 있으시다고. 네. 네. 주변에 한두 분씩은 다 이석증 앓는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네. 그 귀 모형을 좀 보면서 설명해 제가 주시겠어요?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우리가 이 귓구멍 안쪽에 보면 고막이 있죠. 네. 고막을 제거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내이기관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그 달팽이관은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이게 소리를 듣는 기관이죠. 진짜 달팽이처럼 생겼네. 네, 동글동글 달팽이처럼 생겨서 달팽이관이라고 하고 얘는 소리를 듣는 기관이고요. 예. 그 옆에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정기관. 네, 이 전정기관은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이석기관이고 하나는 세반고리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반고리관. 네. 들어봤다. 그래서 이 이석기관은 우리가 앞뒤로 움직이는 그 동작을 감지를 하고요. 네. 이 세반고리관은 회전성 어지러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쉽게 네. 설명을 드리면 근데 이석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뭐 밖에서 충격을 받는다든지 노화 현상이 온다든지 바이러스라든지 혈액순환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이석기관에 있는 조그마한 눈에 안 보이는 이석이라고 하는 돌이 있거든요. 그 돌의 일부가 떨어져 나오면서 이 세반고리관에 어디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아까 우리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세상이 뺑글뺑글 막 전봇대가 나를 덮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땅으로 빨려 들어가서 것 딴 데가 같아요. 있는 거군요. 이런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네. 아니 제가 그 이석증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지가 한 10년 가까이 어휴, 되거든요. 둘째 낳고부터 오래됐네요. 이제 둘째가 지금 이제 13살이 되니까. 근데 정말 어떤 때는 막 그 뭐랄까 벽이 막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벽이 막 탕탕탕탕탕 이렇게 쏟아지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이렇게 샤워할 때 이렇게 뒤로 접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돌아 누울 수가 없어요. 누워서. 그러니까 그때 또 이게 약간씩 오는 증상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석이라고 하는 돌이 이 세반고리관에 어느 고리로 빠지는가에 따라서 그 증상이 달라지는 네. 겁니다. 이 세반고리관은 크게 앞, 뒤, 옆 세반고리관이 있는데요. 가장 흔히 빠지는 세반고리관은 뒤 세반고리관입니다. 네. 그래서 뒤 세반고리관은 이렇게 수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들거나 숙이거나 할 때 그 감각을 느끼게 되는 그때 거거든요. 샤워 머리 감을 때 머리를 뒤로 못 젖혔네요. 그렇죠. 제가. 그때는 그 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반고리관 중에 뒷세반고리관이라는 곳에 신기하다.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고개를 들거나 신발끈을 매거나 샤워한다거나 이럴 때 확 도는 어지럼증이 생기게 이렇게 되는 거고. 숙이면 땅이 막 올라와요. 네. 그 정도로.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또 잘 빠지는 그 세반고리관은 이 옆 세반고리관입니다. 네. 이 옆 세반고리관에 빠지면 이 좌우로 돌 때 회전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워서 고개를 돌릴 때 이때 어지러움증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석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흔한 질환이긴 한데요. 이 귀에서 오는 어지러움증에 삼청사 질환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석증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두 가지가 메니에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도 어디서 들어봤는데. 네. 전정신경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먼저 메니에르라는 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메니에르는 프랑스 의사 이름이고요. 네. 그분이 이렇게 증상을 이렇게 종합해서 이런 병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해서 메니에르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달팽이관과 이 전정기관 안에는 엔도림프라고 하는 뇌림프액이라고 하는 물로 꽉 차 있는데요. 네. 그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 통로가 있는데 이 메니에르 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달팽이 안에 있는 그 엔도림프가 뇌림프가 이렇게 어떤 압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무럭처럼 커지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게. 커지다가 뻥 터지면서 이 안에 있는 물이 휙 도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어지러움증이 오게 되는 거고요. 예. 달팽이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청력이 좀 나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소리가 좀 작게 저주파 소리를 좀 잘 못 듣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귀에 뭐가 차니까 이렇게 귀가 좀 멍한 이충만감이라고 하는 그런 네.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물이 터지면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 이 사자 울음소리 같은 이명이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웡웡 이런 소리. 네, 그런 네 가지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병을 메니에르 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전정신경염이라는 게 있는데 네. 전정신경염은 이런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전정기관과 뇌를 연결해주는 신경입니다. 그 전정신경에
일종의 감기 같은 것이 생기는 거죠. 귀에도 감기가 걸릴 수 있나요? 그게요? 콧물 나고 열 나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 전정신경이라고 하는 곳에 염증을 일으키는 건데요. 이 전정신경령의 특징은 이게 지속적으로 좀 어지럽습니다.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까지 계속 어지러움이 유지가 되고요. 이게 한쪽이 계속 자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좀 확 도는 느낌도 들고 또 눈동자가 한쪽으로 계속 뛰는 이런 눈떨림 증상도 동반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뭐 겪고 있는